여러분은 중국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끄럽다? 만만디? 혹은 속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중국과 수천 년을 이웃으로 살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왜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구애지지 않고 지나칠까요? 왜 가짜 달걀이나 플라스틱 쌀 같은 상상도 못할 음식으로 사람을 속일까요? 단순히 그들이 악해서일까요? 아니면 민족성이 원래 그런 걸까요?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용의 꼬리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배우지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생존 소프트웨어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후우카기라는 책입니다. 중국의 국부인 마오쩌둥조차 탐독했지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두려워 금서로 지정했다는 전설의 책. 오늘은 중국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본심 후우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이해되지 않았던 중국인의 모든 행동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소름 돋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후우카기라는 이름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두터울 후, 검을 흑. 글자 그대로 얼굴은 성벽처럼 두껍고 마음은 숫덩이처럼 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책은 1917년 청나라가 망하고 군벌들이 난립하던 혼란기에 이종호라는 학자가 썼습니다. 그는 중국의 4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승리의 비결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역사책에 나오는 영웅호걸들은 모두 인이해지를 실천한 군자가 아니다. 그들은 그저 남보다 낯짝이 두껍고 속이 더 검은 악당들이었다. 이종호는 유교가 가르치는 도덕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다스리기 위한 가짜 명분일 뿐이며 실제 난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기술은 철면피와 흑심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우카의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면우, 즉 두꺼운 얼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뻔뻔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것이 마를 때까지 웃으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치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능력. 체면을 중시하는 척하지만 실리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처세술입니다. 두 번째는 심흑, 즉 검은 마음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함입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생 하던 사이라도 필요하다면 오늘 당장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냉혹함. 죄책감 없이 배신하고 웃으면서 상대를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능력입니다. 이 이론이 무서운 점은 이것이 과거의 역사책 속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위험한 사상이 현대의 중국식 사회주의와 만났을 때 정말 끔찍한 괴물이 탄생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위인민 복무, 즉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도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알다시피 철저한 계급 사회이자 약육강식의 자본주의입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후우카를 체화했습니다. 법과 원칙은 거칠일 뿐 실제로는 관시, 즉 인맥과 뒷거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우와 심흑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중국의 기이한 사건들도 이 후우카의 관점으로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펑츠 사기입니다.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거나 도와주려는 사람을 붙잡고 자신을 밀었다며 돈을 뜯어내는 행위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중국인들은 길에 쓰러진 사람을 봐도 저건 함정이다, 도와주면 내가 당한다는 심흑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남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것, 이것은 그들의 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후흑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먹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라민 분유, 가짜 달걀, 하수구 식용유, 이런 말도 안 되는 헤이신 식품이 판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후우카게는 성공하면 왕이고 실패하면 역적이다라는 논리가 깔려 있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남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심흑의 논리가 시장 경제의 탐욕과 결합한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 과정이 아니라 경제적 결과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능력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중국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 후우카는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쓴맛을 보고 철수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약서 도장까지 찍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들에게 계약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말을 바꾸고 무리한 요구를 끈질기게 해오는 면후의 전술, 그리고 기술만 빼가고 토사구팽해버리는 심흑의 전략, 이것을 단순한 사기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의 사고방식 밑바닥에 깔린 이 후흑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 후흑의 논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유교의 예절을 차리고 사회주의의 평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이익을 계산하는 이중성, 이것을 위선이라고 욕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동안 중국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의 상식으로만 그들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땅이 아닌 부동산 제도, 친절한 얼굴 뒤에 숨겨진 냉혹한 계산,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사회 분위기,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후흑학이 있습니다. 이 후흑의 논리는 비단 개인의 처세술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움직이는 거대한 전략의 밑바탕에도 바로 이 후흑학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 성어, 와신상담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수를 위해 섬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쓰디쓴 곰쓸개를 핥으며 치욕을 견딘다는 뜻이죠. 이것이야말로 후흑학에서 말하는 면후, 즉 두꺼운 얼굴의 극치 아닙니까? 훗날의 거대한 승리, 즉 심흑을 이루기 위해 오늘의 굴욕을 웃으며 견뎌내는 무서운 인내력입니다.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샤오핑이 주창했던 외교 방침, 도광양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서방 세계는 중국이 개혁 개방을 통해 순순히 국제 질서에 편입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후흑의 전략이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철저히 고개를 숙이는 면으로 상대를 안심시키고 때가 되면 숨겨왔던 발톱, 즉 심흑의 야망을 드러내는 것. 결국 와신상담의 인내도 도광양회의 전략도 그 뿌리를 파고들면 모두 후흑학이라는 하나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들인 셈입니다. 우리가 후흑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따라해서 악당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두꺼운 얼굴로 밀고 들어오는 그들의 뻔뻔함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검은 마음으로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꿰뚫어보고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중국은 싫든 좋든 우리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경쟁자입니다. 이제라도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직시해야 합니다. 순진한 도덕군자는 난세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100년 전 이종호의 섬뜩한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